사실은요, 심리적인 근접성, 얼마나 내가 성취할 수 있느냐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해요. 내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뭔가를 이루었을 때, 저 사람 나랑 비슷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앞서 나갈 때 가장 강한 질투를 받는데요. BTS, 블랙핑크, 삼성전자 사장 이런 분들한테 질투해요? 젠슨 황 안 하죠? 근데 우리가 제일 누구한테 질투하는지 아세요? 안녕하세요. 마음정비사 한창수입니다. 잘 오셨습니다.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보내셨나요? 교수님, 누군가에게 딱히 자랑을 하지 않아도 남들의 질투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겐 어떤 특징이 있는 걸까요? 제 친구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. 그 일은 되게 잘하고 되게 쉽게 하는데 이상하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그 친구만 하면 이렇게 시기와 질투를 받는 경우들이 좀 있다고 자꾸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.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죠. 질투라는 감정 자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. 흔히들 영미권에서는 질투와 시기, envy와 jealousy인데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조금 다른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죠. 하나는 내 입장에서 저 사람이 좀 내려왔으면 하는 거고, 하나는 그 사람 입장에서 나도 그만큼 되고 싶었으면 하는 거고. 사람들은요, 남이 잘 나가는 걸 봐서 그걸 질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요, 심리적인 근접성, 얼마나 내가 성취할 수 있느냐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해요. 사회 비교 이론이라는 심리학 이론에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뭔가를 이루었을 때, 저 사람 나랑 비슷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앞서 나갈 때 가장 강한 질투를 받는데요. 쉽게 말하면 나랑 뭐 다를 바가 없는데 제가 저 책이 성공했어? 나도 쓸 수 있는데? 실제로 저같이 글을 쓰거나 책을 쓰는 사람들도요, 저랑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아유 나도 시간이 있었으면 책을 썼을 텐데, 나도 시간이 있었으면 유튜브를 할 텐데,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어요. 다 할 수 있는 건데 네가 먼저 해서 그런 거야 라는 거죠. 그게 가장 쉬운 질투의 이론이거든요. 왜 그렇겠어요? 우리들 연예인들, BTS, 블랙핑크, 삼성전자 사장 이런 분들한테 질투해요? 젠슨 황 안 하죠? 머스크 이런 분들한테는 질투 안 느끼잖아요. 넘사벽이라는 말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데, 근데 우리가 제일 누구한테 질투하는지 아세요? 내 입사 동기, 내 학번 동기, 입학 동기. 걔가 갑자기 잘 나갔대. 어디 투자해가지고 10억 벌었대. 10억까지는 아니어도 1,000만 원 벌었대. 그것만 들어도 축하는 하는데 마음이 묘하게 불편해지면서 질투가 생기죠. 질투까지는 아니어도 불편해지죠. 그래서 이렇게 질투를 많이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. 첫 번째 특징이요, 조용히 성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친구들 중에 보면 공부한다는 소문 안 내고 공부하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성적은 되게 잘 받는 친구들이 있죠. 직장에서도 보면 일하는지도 모르고 막 보통 일 많이 하면 막 정신없이 바빠하고 막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바쁘다 바빠 일 많다 일 많어 우왕 떤다 그러죠. 이러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아무 소리 않고 자랑도 안 하고 그냥 묵묵히 일하는데 나중에 봤더니 결과는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. 이런 사람들이 아주 질투를 받기가 쉬워요.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바쁘게 열심히 고생하면서 일하는 걸 못 봤어. 그러니까 쟤가 어떻게 언제 저렇게 됐지? 라는 당혹감을 느끼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일하는 걸 못 봤으니까 이게 쉽게 한 것처럼 보여. 쉽게 한 것처럼 보이니까 야 저거 나도 할 수 있었는데, 누군가가 쉽게 하는 걸 보면 나도 쉽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잖아요. 실제로 안 하면서도.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. 그러니까 질투가 나오는 거고요. 두 번째 질투를 많이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요, 선택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완벽하게 나보다 다 잘난 사람들은 아예 우리가 질투 안 해요. 근데 나랑 비슷해. 근데 딱 하나 나보다 더 잘하는 게 있어.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일도 뭐 잘하고 외모도 아주 뛰어나고 집안도 좋고 성격도 좋고 키도 뭐 나보다 한 10cm 더 크고, 이런 사람들은 별로 부러워 안 해요. 부럽긴 하지만 그렇게 막 질투를 느끼진 않지. 근데 나랑 비슷해. 생긴 것도 나랑 비슷하게 뭐 잘생기진 않았어. 근데 발표를 너무 잘해. 말을 너무 잘해. 발표나 이런 건 아니더라도 윗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걸 너무 잘해.
이런 사람들이 강한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세 번째, 질투를 많이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요,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. 주변에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잘 안 되면 늘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막 초조해하는 사람들이 사실 제일 많은데, 딱히 물질적인 성공 크게 못해도 내 삶에 만족하고 매일매일 즐겁고 편안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.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심한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얘는 가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딱히 이 일로 크게 성공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애가 편안하지? 애가 이렇게 뭐 행복해 보이지? 아마 나는 도달할 수 없는 그 내면의 평안, 평정을 이뤘나? 막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내가 가질 수 없는 거를 가진 사람 같으니까 아주 더 강하게 질투를 느낀다고 하겠죠. 나하고 그 사람들하고의 공통점 이 세 가지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. 그렇다면 상대방이 나를 질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말버릇이나 행동 패턴 같은 게 있을까요? 직장 생활을 오래 하거나 중년기에 넘어드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경험들을 꽤 하셨을 거예요. 몇 가지 특징적인 패턴이 있죠. 물론 한두 가지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반복적으로 이런 패턴이 있는지 한번 좀 보세요. 첫 번째는 내가 뭘 잘했어. 칭찬을 받았어요.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칭찬을 했는데 뭔가 이상해. 칭찬을 했는데 뭔가 쎄한 기분이 드는 거죠. 와, 너 진짜 잘했다. 대단하다. 나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야. 라고 얘기는 했는데 뭔가 그 말투와 어투 중에 칭찬인데 말 안에 뭔가 자기 비하도 하면서 마치 너가 어떻게 그런 걸 해냈냐라는 그 의구심이 담겨 있는 거죠.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. 자, 여러분이 야구 배트를 가지고 야구공을 치는 데 들어갔다고 해봤다고 치세요. 야구공을 잘 쳤어. 정말 칭찬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? 야, 잘했다. 근데 그 잘했다를 이렇게 말해보세요. 잘했네. 잘했잖아. 잘하네. 말이 다르죠.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가시돋친 칭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이 말을 들으면 칭찬을 듣긴 들었어요. 그래서 화는 못 내겠는데 왠지 기분이 찜찜하게 되는 거죠. 두 번째는요, 나를 질투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평가절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자, 선생님, 제가 요번에 이것 때문에 요걸 만들어서 어디 상을 좀 받았습니다. 라고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. 그러면은 축하를 해주죠. 잘했어. 근데 반응이 뭔지 아세요? 잘했어. 근데 그거 얼마 전에 김대리도 그거 받았던데. 무슨 얘기예요? 그거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야. 라는 평가절하를 하는 거죠. 또 하나 있죠. 요즘 다들 그 정도는 하는 거 아니야? 라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. 이게 질투예요. 질투하는 사람들의 뇌는요, 상대방의 성공을 바라보면 나에 대한 공격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 가치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죠. 이거는 동료들 사이에도 있고요. 윗사람 중에도 나를 질투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. 나를 질투하는 사람들의 사인 세 번째는 과도한 관심을 보였다가 갑작스럽게 막 냉담해졌다가 이 뜨거움과 차가움 사이를 반복하는 사람들입니다. 평소에는 내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어디까지 했는지 잘 들여다보다가 내가 갑자기 그 일을 잘 해냈어. 이제 완성 직전이야. 그럼 갑자기 연락도 안 하고 싸늘해지는 거죠. 무슨 얘기겠어요? 내가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리는 프로젝트를 막 하고 있을 때는 자주 들여다보죠. 잘하나 못하나. 근데 그러다가 잘 될 것 같아. 성공할 것 같아. 그럼 갑자기 싸늘해지는 거죠. 이런 주기가 만약에 반복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은요, 내가 잘 안 됐을 때 만족하는 사람이에요. 내가 잘 됐을 때는 굉장히 불쾌해하고 나를 질투하고 있을 사람이, 내가 만약에 잘 안 됐을 때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정말 잘 되면 아주 불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. 그렇다면 주변에 질투심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상대하는 게 좋을까요? 사실은 성인들끼리의 인간관계에서 나한테 질투심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은 고마운 사람이죠. 본인의 얼굴을 나한테 보여주는 거니까. 근데 왜 정말로 나한테 질투를 그냥 쉬지 않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안 보는 게 좋긴 해요. 안 보는 게 좋은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. 그 사람이 나한테 표현하는 질투를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. 질투는 근본적으로 질투하는 그 사람의 내부의 불안이거든요. 아, 이거 저 사람이 성공했다, 화난다, 이게 아니라
저 사람 성공했다. 나는 뭐지? 나는 뭔가 부족한가? 이런 느낌이 나도 모르게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그 사람의 질투가 심하게 느껴진다면 사실은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이렇게 이뤄놓은 것 때문에, 내가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 성공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불안해졌다는 신호인 거예요. 그거 가지고 내가 뭐 화낼 필요는 없는 거죠.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첫 번째가요, 적절한 거리 두기입니다. 질투하는 사람한테 나 어디 가서 상 받았고, 어디 가서 상금 얼마 받았고, 그 윗분이 나 불러서 그분이랑 같이 와인바 갔었고,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. 이건 숨기라는 거는 아닌데 괜히 불필요한 자극을 줘서 나에 대한 공격 본능, TMI라 그러잖아요. TMI를 주면 너무 그 질투를 자극을 해서 마치 왜 세익스피어의 연극 오델로에 보면 거기 부하 이아고가 오델로 장군이 너무 잘 나가고 공주랑도 결혼하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셈이 나서 파멸시키려고 하는 게 그 연극의 줄거리잖아요. 내가 잘 나가는 거를 너무 정보를 주지 마세요. 적당하게 정보에 거리를 두어라.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요, 감사와 공감의 언어를 사용합니다. 사실은 이게 직장이건 학교에서 하는 프로젝트건 간에 내가 잘하긴 했는데 나 혼자 때문에 잘하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.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 몫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내 거를 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그 질투자, 그 사람의 말을 받아치거나 싸우려고 하지 말고요. 그냥 고마워하세요. 맞아. 네 말이 맞아. 이거 내가 했겠니? 내가 혼자 어떻게 했겠어요? 주변에서 다 도와주셔서 한 거죠. 옆에서 다른 일들을 다 챙겨주셔서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라고 부드럽게 흘려버리는 게 누구한테 좋겠어요? 나한테 좋은 방법이란 얘기입니다. 세 번째, 나한테 질투를 강하게 느끼는 사람을 다루는 세 번째 방법은요, 관계의 성격을 다시 한번 정의하는 겁니다. 그 사람이 내 삶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. 질투심 강하고 나의 그 에너지를 많이 소모시키는 사람하고는요, 의식적으로 관계의 깊이를 너무 깊게 안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그런 분들이 있어요. 친구가 어디 승진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자식이 잘 됐다거나 가족 중에 뭐 형님이 어디 승진했다거나 그러면 야, 너 잘 됐네. 상금 받았으니까 술 사. 야, 너 잘 됐네. 밥 사. 사실은 그게 지가 도와준 것도 아닌데 이게 반복된다는 얘기는 질투일 가능성이 많거든요. 관계, 대인관계 거리를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이건 냉정한 건 아니에요. 그냥 나를 보호하고 그 친구하고의 관계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한 건강한 경계 설정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해요.